김태호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다. 65세,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단단했다. 기계를 만지고 렌치를 돌리고 볼트를 조이던 그 손. 태호는 자신의 손을 한참 들여다봤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아내 민지가 부엌에서 물었다.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회사에 도착하자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쇳가루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광경. 이 모든 것이 태호의 삶이었다. 20대 초반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대학 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공장을 떠난 적이 없었다. 태호 씨, 3번 기계 좀 봐주세요. 후배 직원이 소리쳤다. 태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공구함을 들고 달려갔다.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 베어링이 마모된 소리였다. 30분 만에 수리를 끝냈다. 후배는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역시 태호 씨예요. 저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쌓아온 이 기술, 이 경험들이 오늘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오후 4시 공장 사무실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공장장이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태호 기사님, 40년 동안 우리 공장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패를 받아들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다. 모두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태호의 가슴은 텅 빈 것 같았다. 퇴근 시간. 태호는 공장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40년을 다닌 이 길을 내일부터는 걷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뭐지? 기계 수리기사 김태호가 아니라면 자신은 누구인가?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버스가 왔다. 태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공장이 멀어졌다. 그의 40년도 함께 멀어져 갔다. 첫날 아침, 태호는 또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일어나려다 멈칫했다. 갈 곳이 없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7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민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그녀의 아침이었다. 태호가 식탁에 앉자 민지가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다. 오늘은 뭐 할 거야? 민지의 질문에 태호는 멈칫했다.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글쎄, 좀 쉬어야지. 40년 동안 일했으니 그럴 만도 하네. 민지의 말에는 공감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평일 낮 방송은 낯설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 재방송 드라마,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말고 그냥 꺼버렸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이 시간이면 공장에서 첫 번째 점검을 마칠 시간이었다. 태호는 손이 근질거렸다. 뭔가를 만지고 고치고 조여야 할 것 같았다. 여보, 거기 좀 비켜줘. 민지가 청소기를 들고 왔다. 태호는 얼떨결에 일어섰다. 민지는 소파 밑을 청소하고 TV 장 뒤를 닦았다. 태호는 벽 쪽으로 비켜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뭐 하고 있어? 산책이라도 다녀와. 민지의 말에 태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평일 낮에 동네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직장에 가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다.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태호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다. 1시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벌써 왔어?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태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밀폐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들. 혼자 데워 먹는 점심은 쓸쓸했다. 오후 내내 태호는 집안을 배회했다. 책을 펼쳐봤지만 집중이 안 됐다. TV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공장에서라면 오후 점검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저녁 무렵 민지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태호는 슬며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당신은 쉬어. 민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었다. 태호의 도움 따위 필요 없었다. 태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긴 하루였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했다. 옆에 누운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태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없이 이어질 똑같은 날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쉬는 거구나. 하지만 전혀 쉬운 것 같지 않았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태호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다 말았다. 베란다에서 어제 만들던 작은 선반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이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지 뭐. 태호는 베란다로 향했다. 나무를 손에 쥐는 순간 다른 모든 게 잊혔다. 사포로 문지르고 모서리를 다듬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또야? 민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날카로웠다. 응? 뭐? 태호가 돌아봤다. 민지가 베란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설거지. 점심 먹은 것까지 쌓였어. 당신이 하겠다며? 아, 미안. 까먹었어. 지금 할게. 매번 지금이야. 매번 까먹고. 그럼 애초에 왜 하겠다고 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지친 것 같았다. 알았어. 지금 한다니까. 태호는 짜증스럽게 일어났다. 손에 묻은 나무 가루를 털어냈다. 그 태도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안 한 거잖아. 아니, 할게. 왜 이래? 왜 이러긴. 1달 넘게 이 꼴이야.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민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태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하고 있잖아. 매일 뭔가 하라고 시키는데 언제 쉬어? 쉬긴 뭘 쉬어. 하루 종일 나무나 깎고 앉아서. 그게 내 취미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참견이야? 취미? 좋아요. 취미 하세요. 근데 집안일은요? 40년 동안 나 혼자 다 했어. 이제 당신도 집에 있으니까 나눠서 하자는 건데 그게 참견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일할 때 나도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 다 했어.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민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태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좀 나눠서 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무 깎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설거지보다 중요해? 태호는 입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났다. 민지보다 먼저 부엌에 갔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을 닦았다. 서툴렀지만 해볼 만했다.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태호는 계란을 프라이팬에 붙이고 있었다. 왜 이래? 민지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침, 같이 먹자. 태호는 계란 2개를 접시에 담았다. 김치와 밥을 차렸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맛있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호는 웃었다. 계란 프라이 하나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다. 앞으로 아침은 내가 할게. 당신은 저녁하니까. 괜찮아? 응.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식사를 마치고 태호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았다. 민지는 빨래를 돌렸다. 오늘 오후에 목공 좀 해도 돼?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근데 화장실 청소 먼저. 알았어. 태호는 청소 도구를 꺼냈다. 화장실을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30분이 걸렸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겠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이게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았다. 청소를 마치고 베란다로 갔다. 어제 만들다 만 선반이 그대로 있었다. 태호는 사포를 들었다. 나무를 문지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시간이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더 좋았다. 2시간 후 선반이 완성됐다. 태호는 거실로 가져갔다. 여보, 이거 어때? 민지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어디에 둘까? 부엌에 두면 어때? 컵 같은 거 올려놓고. 그래, 좋겠다. 태호는 선반을 부엌에 설치했다. 민지가 컵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자신이 만든 물건이 집안에 자리 잡았다. 처음으로 이 집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를 걸으며 뭘 먹을지 의논했다. 태호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민지는 재료를 골랐다. 이거 어때? 삼겹살. 좋지. 오랜만에 구워 먹자.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지가 고기를 굽고 태호가 상추를 씻었다. 쌈장을 차리고 밥을 퍼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안 했던 걸까? 밥을 먹으며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태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지는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태호는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다. 내일은 뭐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아침 만들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새 작품 시작하려고 작은 책상 만들어 볼까 해. 책상? 누구 줄 건데? 우리 손주. 내년에 초등학교 가잖아.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거 좋겠다. 할아버지가 만든 책상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다. 은퇴 후의 날들이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니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태호는 베란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40년 동안 이런 별을 본 적이 있었을까? 항상 바빴고 피곤했고 잠만 잤다. 이제는 달랐다. 천천히 살 수 있었다. 아침을 만들고 청소하고 나무를 깎고 민지와 저녁을 먹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하루. 뭐해? 앉아? 민지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별 보고 있어. 예쁘다. 민지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별을 본 적이 있었을까? 태호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놀라지 않고 손을 꼭 쥐었다. 앞으로 잘하자. 태호가 말했다. 응, 우리 잘해보자. 민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별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걸 태호는 이제야 알았다. 베란다 책상 위에는 내일 시작할 작은 책상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손주를 위한 선물. 자신의 손으로 만들 작품. 태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기계수리기사 김태호가 아니었다. 아내의 남편, 손주의 할아버지, 나무를 깎는 사람. 새로운 정체성들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